네. 비상벨 울린 비대위 1위입니다. 시험대 오른 박영선. 자, 어쨌든 하 국장님,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위기에 맞았어요. 그렇죠. 뭐 내후 외환 봐도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예. 새누리당하고 합의를 해준 시점이 이제 7일인데 그 이후에 이 세월호 내용을 가지고 특별법 내용을 가지고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 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게 이제 박영선 지금 비대위원장의 의원 사무실인데 예, 저게 구로동에 있는 지역 사무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바로 8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7일 날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를 해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한신대학교에 있는 학생 4명이 왜 박영선 대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새누리당하고 이런 합의를 해줬느냐 하면서 이걸 처리하라 하면서 점거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해라. 네. 그리고 다시 유가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광주시당에는 뭐 새누리당의 들러리당이냐라고 지금 비난하는 포스터도 붙여 있고 말이죠. 그렇죠. 구로구, 서울뿐만 아니고 광주, 지금 전국 전역에서 여러 곳곳에서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학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들 여당도 같이 했는데 왜 오롯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난이 모든 화살이 쏠린 이유는 뭘까요? 예, 그거는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 안에 넣지 말자.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야당은 유가족이 말하는 수사권하고 기소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수사권 정도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렇죠. 수사권이 없다면은 그 관련자가 나오십시오 하는데 안 나오고 그리고 좀 강제적으로 좀 수사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특히 자기의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때 어떻게 보면은 검사가 여기에 파견이 돼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예.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없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여야 공방뿐이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실체적 진실은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장 큰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에 기대를 했는데 야당조차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의 비난이 좀 쏠리는 거는 좀 당연하다. 이렇게 비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과거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은 이 시간까지도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권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새누리당.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 이게 저렇게 말했다가 지금 합의가 바뀐 네. 이유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네, 당시가 25일이었죠. 그러면 이제 재보궐선거 전이었고 원내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인데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추천권은 노태, 실리를 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그 안에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3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안은 그 전에 여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야당이 관철한 안이었는데요. 실제로 특검은 유가족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고 이번에 진상조사위를 꾸릴 때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는 추천 인사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실제 진상조사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경우 이번에 상설특검법이 처음 적용이 되는 건데 상설특검법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이던 시절에 사실상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가 이렇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특검을 도입하려 할 때 정치적인 논리로 어디서 추천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항상 공방이 있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설 특검을 도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시 법사위원장일 때 통과시킨 법안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데 처음으로 법적인 예외를 둔다면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부분도 논란이 있었을 거고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후에 첫 일성 기억하실 텐데 투쟁의 색깔을 버리겠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었죠. 그것처럼 이제 투쟁을 벌이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실리를 취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전혀 입장이 달라진 것이지만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여당과 이제 물꼬를 터야 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유연한 선택을 한 거다. 약간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직책에 맞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약간의 절차입니다. 이제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당내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아마 내일 열리는 의총에서는 그 부분이 강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깊었겠지만 이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외부에서 평가가 좋지 않으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지율이 과거 합당 전에 그러니까 안철수 당대표와 전 대표 합당하기 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7월 달에 3주 정도, 3주 때만 하더라도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3%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인데 3주가 되는 8월 첫 주에 보면은 새누리당은 2%가 올라와서 45%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21%인데요. 저 수치는 바로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바로 3월에 합당을 하기 직전에 있는 지지율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대표가 합의해온 저 내용이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서 그런지 그 공감을 못 이끌어서 그런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보면은 여러 판넬들이 있고 플랜카드로 이렇게 원색적으로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듯한 모습.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흉상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비난할 정도면 여론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아주 안 저기 좋다. 보면 박영선을 박수 받을래 영원한 선거꾼 들래. 어쨌든 새누리당 이중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그렇고 이제 안에서도 네. 여러 속된 말로 내부 총질까지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같은 당 의원들도 좀 비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볼게요. 예.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동영 상임고문 같은 경우 말이죠. 예. 예. 정동영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도 8일 날 바로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세월호 오늘 그날 이제 합의가 된 날인데 오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와 동떨어진 이런 여야 합의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재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강경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노무현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강경파인데 바로 정청래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로 합의한 내용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공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상황은 좀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